자, 어저께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적인 기후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리스본은 포르투갈에 있는 도시예요. 포르투갈의 수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국은 대륙이 아니라 섬이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기온부터 해가지고 강수, 바람까지 다 나갈 수는 없고 기온하고 강수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먼저 연평균 기온의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평균 기온은 거의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남쪽 제주도에서 북쪽 온선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연평균 기온이 낮아지겠죠. 자,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적어주겠지만 이 숫자들을 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혹시 찾아볼 때 궁금하면 뭐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겁먹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여기를 바탕으로 좀 확장시켜 나가면 되거든. 바로 서울이에요. 자, 우리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몇 도쯤 될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조금 있다가 1월 달 평균 기온, 제일 추운 달의 평균 기온과 제일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을 이건 외울 거거든요. 서울이니까. 그럼 이거의 중간 정도가 서울의 연평균 기온이 되겠죠. 그럼 봤더니 계산해보면 대략 한 12도에서 13도 정도. 그게 서울의 연평균 기온이다. 당연히 제주도는 우리 계산할 거 아니야? 아니, 좀 이따 천천히 같이 적을 거예요. 자, 여기에 평균은 얼마야? 얘는 17도 정도 되겠죠. 아이, 더하기 빼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연평균 기온이 낮아진다. 자, 그 다음에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또 대체로 낮아진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대체로 낮아진다. 자, 그 까닭은 뭐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름에는 우리나라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뭐 다 더워요. 뭐 동쪽이든 서쪽이든 내륙이든 다 비슷하게 더운데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겨울에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육지는 겨울에 막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심하면 철원 같은 데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바닷물은 안 얼죠. 우리나라 근처에서는 이게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은 어느 점이 내려가서 우리나라 바다는 얼지 않아요. 더 북쪽으로 가야 이제 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기온이 떨어지더라도 바닷물은 0도 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겨울에 해안가가 내륙보다 훨씬 더 덜 추워요. 여름에 더운 건 비슷한데 겨울에 해안가가 더 따뜻하니까 덜 추우니까 연평균 기온은 내륙이 더 낮다. 됐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 비교해 보면 역시 겨울에 여기는 수심이 얕으니까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고 동해안은 수심이 깊으니까 온도가 별로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겨울에 덜 추우니까 역시 연평균 기온은 동해안 쪽이 조금 더 높다. 일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기온 분포의 지역차.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쓰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필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냥 좀 이렇게 뭐 사과부터 하고 이야기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기후값이 외울 건 아니야.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랑 여기랑 뭔가 수치를 좀 보면은 좀 느낌이 더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리해서 프린트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말했듯이 올해부터 새로운 기후값을 쓰기 시작하면서 새로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게을러서 지금까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값을 조사해 오긴 했는데 조만간 표로 정리해가지고 나눠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는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됐죠? 아무튼 미안해요. 게을러서. 자, 1월 달 볼게요. 1월 평균 기온은 일단 먼저 첫 번째 특징이 8월 평균 기온보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훨씬 크게 벌어진다. 일단 그게 포인트예요. 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 A랑 B랑 위치가 다르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차이가 크게 날수록 의미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월 평균 기온과 8월 평균 기온 가운데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1월 평균 기온을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 1월 평균 기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지니까 A, B, C 지역이 어딘지 구분한다. 그러면 1월 평균 기온이 나와 있으면 1월 평균 기온을 보고 구분하는 게 훨씬 명확한 거죠.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1월 평균 기온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할게요. 자, 우리나라 지도 오랜만에 그린다. 야. 이렇게 그리고요. 제주도 그리고요. 울릉도 그리고요. 독도는 간단하게 표시하고요. 자, 몇몇 지역을 표시할 건데 먼저 서울을 기준으로 체크를 할게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 서라고만 아니다. 그냥 글씨는 안 적을게요. 말로만 할게. 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의 1월달 평균 기온은 몇 도냐면요. 영하 1.9도예요. 혹시 뒤에 보이니? 영하 1.9도. 그리고 인천은 서울보다 겨울에 조금 덜 춥다 그랬죠. 바닷가니까.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서울보다는 정말 조금 덜 춥다. 그래서 여기는 영하 1.5도더라고요. 영하 1.5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도가 비슷할 경우, 같을 경우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기온이 더 높다 그랬잖아요. 겨울철에. 그럼 여기 위도가 똑같은 곳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요. 강릉이 있어요. 강릉.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광화문에서 정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곳이 정동진인데 그 정동진이 강릉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은 겨울철에 인천보다도 기온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몇 도냐면요. 0.9도더라. 0.9도. 자, 그럼 서울하고 한번 비교해보면요. 서울은 영하 1.9도, 강릉은 0.9도. 봤더니 2.8도 차이가 나는 거죠. 2.8도면 사람이 체감할 수 있어요. 충분히. 물론 영하 17도하고 영하 20도하고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둘 다 겁나게 추우니까. 근데 이 정도 기온이면 서울에서는 약간 많이 추운데 태백산맥 넘어가서 동해안을 가면은 여기는 왜 이렇게 안 춥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 겨울에 동해안 갈 일이 있으면 아마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울릉도 위치를 좀 높게 그렸네. 어쨌든 우리 울릉도는 강릉보다 기온이 높다 낮다. 1월 달에. 높다. 얘는 절반만 바다인데 얘는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 울릉도는 1월달 평균 기온이 몇 도냐면요. 1.7도예요. 이렇게 위도가 비슷한 곳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두 군데를 더 적을 건데 자, 서울도 약간 내륙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가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부지방에서 서울이랑 위도가 비슷한데 정말 땅 한가운데 있는 곳도 종종 제시를 하거든요. 지역 이름은 홍천이라는 곳이에요. 홍천. 자, 홍천은 서울보다 분명히 1월 달에 추울 거야. 얼마나 추울까요? 봤더니 여기는 1월 달에 영하 4.8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1월 달에. 그러면 서울보다도 3도쯤 낮은 건데 이것도 정말 체감이 되거든요. 내륙으로 가면 많이 추워요. 그 다음 한 군데 더. 자, 이제 이건 위도가 문제가 아니라 해발 고도 때문에 추운 동네. 서울이랑 위도가 비슷한데 태백산맥 위에 있는 대관령. 자, 대관령에서 기후를 관측하는 관측소 해발 고도가 700m가 넘어요. 자, 우리가 100m 올라갈 때마다 0.65도씩 낮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관령은 기본적으로 여름에도 기온이 낮고 겨울에는 더 춥고. 자, 그래서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몇 도냐면요. 영하 6.9도. 영하 6.9도. 자, 그래서 남한에서 어떤 기후값을 제시하는데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7도 정도 된다. 서울보다 많이 춥다. 그럼 무조건 대관령이에요.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인천은 조금 덜 춥다. 강릉은 확실히 조금 덜 춥다. 울릉도는 이 정도면 좀 겨울이 무섭지 않은데?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남북으로 가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제일 따뜻한 곳은 어딜까? 제일 덜 추운 곳. 당연히 제주도겠죠. 자, 제주도는 북쪽이 제주고요. 남쪽이 서귀포예요.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는 점을 찍어도 지금은 덜 추운 거,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서귀포에다 점을 많이 찍거든요.
자, 서귀포는 1월달 평균 기온이 몇 도냐면요. 7.2도예요. 7.2도. 자, 감을 좀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7.2도면 서울의 3월달 평균 기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아무리 추워봤자 서울의 3월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음도 잘 안 얼고요. 물론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이 되게 혹독하고 그럴 때는 뭐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눈도 내리고 하지만 평소 때는 얼음도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서울의 3월 얼음 잘 안 얼잖아. 얼긴 얼어요. 출근할 때 보니까 바닥에 얼음 얼어 있더라고. 3월 달에 지금 말고 아무튼 그래서 그만큼 덜 춥다. 됐죠? 자,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많이 추울 거예요. 그냥 적어줄게요. 자, 북한의 수도 평양이니까 평양을 뭐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양은 영하 5.4도고요. 자, 그 다음에 백두산 이 일대는 해발고도가 높아서 잘 안 물어봐요. 사람들 별로 안 살고. 개마고원 춥긴 하지만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거기 물어보지 않고요. 비교적 해발고도가 낮아서 사람들이 사는 여기는 위에 대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해요. 정말 딱 한가운데인 거지, 우리나라 중에서는. 자, 여기가 중강진이라는 곳인데, 중강진. 우리 교재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지역 이름들 나오죠. 혹시 이름 궁금한 데는 한 친구들은 여기 보고 위치 잡으시면 돼요. 자, 중강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지냐면요. 영하 15.9도까지 떨어져요. 자, 영하 15.9도면은요, 새벽에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낮에도 해가 떠가지고 기온이 올라갔는데 영하 10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걸 좀 알면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세종대왕 때 4군 6진을 개척한 다음에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주시켰잖아. 얼마나 싫었을까? 생각해봐. 영하 20도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1월 달만 되면 날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많이 추운 날은 막 영하 30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싫었을까. 됐죠? 자, 이제 여기다가 8월달 평균 기온도 적을게요. 8월달 평균 기온. 자, 8월달 평균 기온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역 간의 차이는 1월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럼 얼마만큼 적냐?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서울부터 하자면은요. 서울은 8월달 평균 기온이 26.1도예요. 8월달. 자, 우리가 이제 8월달 여름방학 그때 일기예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자, 일기예보를 보면 30도 넘어가는 날도 흔하고요. 그 다음에 33도인가 며칠 이상 지속이 되면 뭐 폭염주의보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0도를 훌쩍 넘어가는 날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밤에도 20도는 당연히 보통 넘고요. 그 다음에 열대야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열대야? 기준이? 열대야는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날을 열대야라고 불러요. 열대지방의 밤이다. 25도인데 서울에서도 더운 날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거든. 아무튼 그렇게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좀 짐작을 해보면 대충 이 정도가 8월 평균 기온이다. 뭐 그냥 단순하게 외워도 되지만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자, 다른 지역 말고요. 서울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서울이니까. 그걸 판단 기준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 조금씩만 하면 되니까. 느낌적으로. 자, 그럼 볼게요. 인천은 서울보다 8월 평균 기온이 높을까 낮을까? 바다의 영향으로 조금 낮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25.6도네요. 25.6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 25.6도와 26.1도 나는 체감할 수 있다. 나 이거 구별할 수 있다. 자신 없죠? 8월 달에는 다 더워요. 다 더워요. 자, 그 다음에 강릉은 몇 도냐면요. 25.0도. 26.1도, 25도. 나는 구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구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온도라는 게 있거든. 자, 예를 들면,
어떤 온도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것보다 낮으면 긴팔 입어야 되고 이것보다 높으면 반팔 입어도 될 것 같고 그 정도 온도에서는 사람이 약간 민감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 25도나 26.1도나 그냥 다 반팔인 거야. 구별 잘 못해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대관령. 대관령은 외우세요. 영하 6.9도였었는데 대관령은 19.7도. 제일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9.7도. 자, 19.7도면 서울의 5월 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해. 대관령은 아무리 더워봤자 지금하고 비슷해요. 됐니? 자, 우리나라에서 8월 평균 기온, 남한에서 8월 평균 기온이 20도가 안 되는 지역은 대관령이 유일해요.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자, 이건 TMI라면 TMI인데 여러분들 여름에 피서 바다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바다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냥 정말 여름에도 상쾌한 기분, 시원한 거 느끼고 싶다, 정말로. 물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러면 대관령 쪽으로 피서를 가잖아요. 그러면 낮에도 그렇게 덥지 않고 밤에는 추워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피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홍천은 몇 도냐면요, 24.7도예요. 24.7도. 자, 이제 학생들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여기는 내륙 한가운데인데 왜 서울보다 온도가 낮냐고. 자, 여러분들, 내륙 지역은 해발고도가 그래도 해안가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홍천에 있는 기상 관측소가 서울보다는 높은 곳에 있어서 1월 달에도 좀 많이 추운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륙이라는 영향도 있지만 해발고도가 조금 높아서 여름에는 서울보다는 좀 덜 덥게 수치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하세요. 땅 가운데니까 적어준 거긴 한데 서울보다 더 덥진 않더라. 자, 울릉도 볼게요. 울릉도는 강릉보다 여름에 기온이 덜 올라가겠죠. 23.8도. 자, 그 다음에 제주도 서귀포는 27.2도. 27.2도. 서울보다 1.1도가 더 높네요. 아우, 이것도 죽을 것 같은데. 27.2도. 물론 습도는 제주도가 더 높아요.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습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가가지고요. 평양은 25도. 그 다음에 제일 북쪽 중간기는 21.8도. 이게 중간기의 8월달 평균 기온. 됐죠? 지금은 저거만 놓고요.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보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연교차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연교차는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뺀 거예요. 이게 정의야. 평균 기온이라는 말은 지금 생략한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문제에서 뭐 그래프 같은 걸 제시하는데 최난월 평균 기온하고 연교차를 제시했어. 두 가지를 제시했으면 나머지 하나는 알 수 있는 거죠. 공식 아닌 공식인데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연교차는 최난월 평균 기온하고 관련이 깊을까? 최한월 평균 기온하고 관련이 깊을까? 당연히 최한월 평균 기온하고 관련이 깊어요. 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지역을 구분하려면 얘를 보는 건 참 어렵고요. 애매하고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나 아니면 연교차를 봐야 지역을 구분하기가 쉽더라. 자, 이건 외울 건 아니고요. 자, 우리 서울의 연교차 몇 도야? 서울의 연교차. 영하 1.9도, 26.1도 외웠으면 이거 두 가지는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28도라는 거 나오잖아요. 서울의 연교차는 28도예요. 28도. 자, 연교차는 그래서 숫자를 적어주진 않을게요. 그냥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간단하게만 볼게. 자, 제주도는 연교차 몇 도예요? 20도. 원래 연교차는 저위도로 갈수록 그 다음에 역시 물은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바다 한가운데일수록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북쪽 끝에 여기 중간기으로 가면 연교차가 몇 도쯤 되냐면요. 계산하지 맙시다. 그냥 대략 40도 가까이.
엄청 크게 벌어지죠. 그래서 연교차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숫자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얘가 위도의 영향도 받는 거고요. 그 다음 수륙 분포의 영향도 받는 거고요. 해발 고도의 영향도 받아가지고 등원선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 중에 좀 특징이 뚜렷한 곳 몇 군데만 정리를 할게. 자, 첫 번째는, 자, 여기 봤더니 이렇게 동심원으로 나타나는데, 여기가 다른 데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죠. 왜 낮을까?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여기가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그 다음에 여기 태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함경산맥이 뻗어 있는데, 자, 해발고도는 좁은 지역에서는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가 만약에 해발고도가 다 0m다, 평평하다, 그러면 등 온선은 대체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숫자가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지금 기온이 낮아지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해안 쪽에서 해안선과 등원선이 평행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태백산맥 때문이다. 지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 함경산맥도 마찬가지예요. 해안선하고 등원선하고 대체로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함경산맥 지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사진 찍을 때는 날마다 이제 미세먼지 체크하고 가시거리 체크하고 구름의 양도 봐야 돼요. 구름이 없는 그냥 파란 하늘은 별로 안 예쁘거든. 구름이 이렇게 되게 뚜렷하게 있어야 예뻐서 퇴근 무렵이 되면 맨날 하늘만 보고 있고 사진 찍을 때는. 그다음에 요즘은 달리기 해야 되니까 또 날마다 기온 체크하고요. 바람 체크하고요. 달리는데 앞에서 바람 불면 진짜 힘들거든. 아무튼 일기예보. 자, 20분쯤 남았는데 17분 남았네요. 한 7분 동안 밑에 있는 거 두 가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낼게요. 자, 봅시다. 국지적 기온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지라는 말은 좁은 지역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뭐 군사 또는 전쟁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 것 같은데 두 나라가 그냥 대판 싸우고 있어. 모든 그냥 그 싸움터, 국경에서 전부 다 싸우고 있어. 이런 걸 전면전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전면전이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 그냥 티격태격, 뭐 몇몇 부대만 이제 그런 걸 국지전이라고 불러요. 좁은 지역에서 싸움이 나는 거. 그래서 국지적 기온 분포는요,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온 특성이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위도나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영향을 미쳐서 좁은 지역에서만 독특한 기온 분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해발 고도가 해고라고만 그럴게요. 단어가 좀 그렇다? 그냥 해라고만 그럴게요.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들 기온은 어떻게 되죠? 낮아진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됐니? 자, 그러면 보자. 자, 이렇게 위로 가면 기온이 낮아지는데 이 상태에서 대기는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대기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요. 이유 설명해 줄게요. 자, 공기는 대체로 투명하죠. 그러면 낮에 해가 떠가지고 이제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공기 자체가 직접 데워지는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수증기나 오존층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긴 하지만 공기는 투명하니까 대부분의 태양빛은 지표면에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먼저 데워진 다음에, 자, 지금 운동장 가가지고 햇살이 따갑고 뭐 공기도 이제 지금 뭐 공기가 지금 약간 선선하긴 하지만 땅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뜨끈뜨끈해요. 땅이 데펴진 다음에 그 열이 다시 위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 됐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기라고 하는 건 아래에 있는 열이 위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얘가 계속 대류 현상, 섞여요. 그러니까 대기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요. 자, 대기가 안정돼 있으면 구름도 안 생기고요. 비도 안 내리고 그래요.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게 대기의 기본 상태고 대기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다. 됐니? 자, 그런데 기온 역전 현상은 뭐냐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얘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뒤집어지는 경우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온 분포가 바뀌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온 역전층, 그리고 이런 걸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됐어요? 자, 물어보자. 자,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다른 조건은 똑같아. 그럼 어떤 공기가 더 가벼울까? 따공하고 차공하고 어떤 게 더 가벼워요? 아, 나는 분명히 따뜻한 공기라 그랬는데 뜨거운 공기라고 대답을 하면 자,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열기구 생각하면 돼요. 열기구 위로 올라가려면 불을 떼니 불을 끄니? 불을 떼야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뜨거운 공기는 부피가 커지면서 가벼워져요. 밀도가 작아지는 건데, 자,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한 이유는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밑에 있잖아. 계속 위로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섞이는 거거든.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밑에 차가운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 여기에서는 공기가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대기가 안정하게 바뀐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됐어요? 자, 열성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50분까지 해가지고 한 2, 3분 정도 더 수업해서 그냥 우리 기온 역전 현상까지만 끝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는 좁은 지역에서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주로 나타나냐? 분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분지 지역에서.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침식 분지 흔하다 드물다? 흔하다. 서울도 분지예요. 남산 올라가가지고 사방을 쭉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들 첫 너머로 산이 삥 둘러싸고 있어요. 서울도 분지야. 침식 분지예요. 한쪽이 열려 있어가지고 김포 쪽으로 해가지고 한강 쪽으로 열려 있어가지고 이제 분지라고 잘 말하진 않지만 교과서에서는 서울도 분지예요. 자, 그럼 보자. 이런 분지 지역에서 기온 역전 현상이 왜 잘 일어나고 그걸 왜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한국지리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설명할게요. 자, 우리 분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산들이 있으면 산으로 둘러싸인 낮은 땅, 여기가 분지죠. 자, 낮에는 기온 역전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해가 이렇게 비치면 분지 바닥도 뜨끈뜨끈하게 데펴지거든. 됐죠?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그리고 새벽녘이 되면은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에서 뜨끈뜨끈하게 데펴졌던 땅은 잘 안 식어요. 왜냐면 열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얘는 위로만 빠져나갈 수가 있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열이 잘 안 빠져나가거든. 자, 그에 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산 꼭대기 근처는 사방이 뻥 뚫려 있으니까 열이 금방금방 빠져나가서 더 차갑게 식어요. 새벽녘이 되면은요, 분지 바닥 근처에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고요. 산 위에는 빨리 식어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차가운 공기는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그리고 얘가 산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와요. 밤부터 새벽까지. 됐니? 그럼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위에는 이제 원래 있던 따뜻한 공기가 밀어 올려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가 차가운 공기, 위에가 따뜻한 공기.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자,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은 분지 지형에서 잘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바람이 약한 날 잘 일어나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얘가 뒤섞여 버리니까 바람이 약한 날, 그리고 일교차가 큰 날 잘 일어나거든요.
일교차가 커야 여기가 더 빨리 식으니까. 종합해보자면 바람이 비교적 잔잔한 봄, 가을에 분지 지역에서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일어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걸 왜 공부하냐. 자, 봄에 지금 분지 바닥에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나왔어요. 식물이 이제 막 자라려고 그래. 근데 새벽녘에 갑자기 위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차가운 공기 때문에 식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냉해를 입을 수 있다. 냉해, 인간한테 피해를 준다. 그 다음에 자, 이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는 공기가 안 섞인다 그랬죠. 자, 분지에 따라서는 여기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춘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도시야. 자, 도시에서는 먼지라든지 뭐 매연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얘가 안 섞이고 가만히 있네? 대기 오염이 심해져요. 인간이 피해를 입는 거지.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람이 잠잠한 봄, 가을 또는 겨울에 여기 동네 뒷산만 올라가도 깜짝 놀래요. 서울 바닥에 구름이 아니라 회색빛, 진한 회색빛의 그 오염물질들이 쫙 깔려 있는 게 보이거든요. 본 적 있니? 그게 바람이 불거나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위로 날아갈 텐데 분지 그 바닥에 깔려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기가 싫어질 정도예요. 밑에 정말 그게 보이거든. 안개 아니야, 오염물질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인간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따뜻한 공기가 일부 식을 거 아니야? 식으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안개가 생겨요. 안개가 더 많이 낀다. 이게 기온 역전 현상의 특징. 자, 여기서는 안개, 냉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 대기 오염이에요. 됐죠?